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약관 동의에 해당되는 close.jsp를 만들었는데요. 그 밑에 이제 폼 태그 이쪽에 폼 태그를 만드시면서 이거 텍스트 에리어 집어넣습니다. 이 텍스트 약관 부분은 리더 온리 붙여서 수정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회원 약관 그래서 쓰시고 그 클릭을 하면 약관 동의 버튼을 누르면 이제 write form.jsp로 가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포스트 방식이고요. 맨 아래 보시면 이게 그 인풋 태그로 저희가 체크박스 한 개 만들었고요. 그 여기에 회원 약관에 동의합니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required라는 걸 썼는데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필수 조건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얘가 요구되어지니까 회원 가입하러 가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약관 동의가 체크되는지 확인하고 약관 동의가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제 회원 가입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가는 거는 writeform.jsp입니다. writeform.jsp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자, 멤버 밑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제 뉴 하시고요. JSP 파일을 만드시고 write form.jsp를 만든다. form.jsp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대소문자 잘 구별을 해서 써주시고요. 엔터 쳐서 이제 만든다. 여기다 회원가입이라고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페이지죠. 그래서 그다음 회원 가입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div라는 게 만들고 컨테이너 만든다 아시죠? 여기다가 클래스 이꼬르 쓰시고 컨테이너라고 써주세요. 컨테이너라고 써주시고요. 요 안에다가 이제 뭔가를 물건을 잔뜩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는데 얘 컨테이너가 디자인을 먹으려면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라이브러리는 선언하는 거니까 슬래시 헤드 바로 위에다가 슬래시 헤드 위에다가 JSP 아무데나 가셔서 이제 맨 위에 있는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세 개를 네 개를 복사합니다. 메타, 링크, 스크립트를 복사한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찾으시고요. 해주세요. 이렇게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집어넣어 주셔야 동작이 되는 거죠. 디자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꼬르 컨테이너라고 맞춰 주시고요. 이 안에다 써주면서 뭐 h1 태그 뭐 이렇게 쓰시고 태그로 회원 가입을 한다. 뭐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사용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려면 사용자한테 이게 정보를 입력하라고 써야 되는데 회원 가입할 때 사용하는 정보는 뭘까요? 이제 이건데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인데 자, 데이터베이스는 SQL 디벨로퍼를 보시고 여기에 있는 멤버 테이블에 여기를 이제 옆으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해놓고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될 게 뭐가 있지? 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사용자가 입력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는 아이디를 입력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아이디 중복 체크도 필요하네요. 이제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PPT에다가 아이디 중복 체크 이거를 한 개 더 넣어서 쓰셔야 되겠네요. 개발할 때 회원가입을 처리를 할 때 회원가입 폼도 있어야 되는데 회원 중복 체크도 필요해요. 회원가입 처리를 할 때 회원 중복 체크에 해당되는 것을 넣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 회원에 대한 아이디 중복 체크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URL이 필요해요. 멤버 슬래시 쓰시고 중복 체크니까 뭐 체크 아이디 체크 그냥 아이디 체크라고 쓸게요. 아이디 체크.jsp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멤버의 뭐 아이디 체크라는 아이디 체크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고 DAO에다가 멤버 DAO도 만들어야 돼요. 멤버 DAO에 뭐 아이디 체크라는 걸 한 개의 메소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되셨죠? 이거 회원가입을 할 때 그 아이디 체크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이 되게 많네요. 그 회원 약관도 동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서 하셔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만 보시면 그래서 아이디를 입력하려다 보면 중복된 아이디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를 입력을 받아야 되고
비밀번호도 받아야 되고 이름도 받아야 됩니다. 이름. 그 다음에 젠더니까 성별도 받아야 되고 생년월일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TL 연락처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메일도 받아야 되고 예, 그 다음 받아야 될 거는 이제 포토 사진에 대한 파일을 한 거 받아야 돼요. 사진에 대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사진은 이거는 이제 차후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나중에 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내일 이제 파일 업로드를 배우셔야 되는데 내일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바꾸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이제 항목을 전부 다 알았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뭔가를 쓰셔야 돼요. 폼 태그를 만들어야 되겠죠.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만들기 위해서 폼 태그 만들고 액션에서 JSP로 데이터를 넘겨서 사용하고 포스트 방식으로 넘깁니다.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는 걸로 사용을 하십니다. 되시겠죠?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는 걸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밀번호는 안 보이게 입력을 할 건데 안 보이게 입력을 하면 다시 입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비밀번호와 함께 비밀번호 확인이라는 걸 함께 받으셔야 돼요. 비밀번호 확인은 가로고 가로 닫고를 써줄게요. 왜냐하면 얘는 데이터를 넘기지 않아요. 얘는 데이터를 넘기지 않고 대신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만 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에 있는 게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똑같으면 이제 넘기고 똑같지 않으면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쓰셔야 합니다. 자, 됐죠? 뭐 이렇게 정도를 쓰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폼 태그 안에다가 이제 한 개씩 만드시는데 저희가 이제 테이블로 만들 수 있지만 테이블로 안 만들고 여러분들이 게시판 할 때 테이블로 만드셨죠? 테이블로 안 만들고 DIV를 이용해서 데이터 입력 한 개당 한 개의 DIV를 만드는데 그게 컨트롤 그룹이라는 거죠. 컨트롤 그룹이라고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아시겠죠? 그럼 한번 써보시면 DIV가 뭐지? 예, DIV가 뭐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DIV는 그 HTML 태그 DIV 태그에 해당되는 게 나오는데요. 자, DIV 태그는 그 DIV라고 쓰면 여기가 이제 저희가 DIV가 뭐더라 이런 것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데 네이버 자, DIV 이렇게 해서 DIV 태그에 해당되는 걸 보시면 이게 DIV 여기서 보시면 그 스판 태그 DIV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DIV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는데 이 DIV가 무슨 약자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W3 스쿨스 갈까요? W3 스쿨스.com HTML이고요. 런 HTML 이고요. 그 태그 리스트 중에서 맨 밑에 보시면 태그 리스트가 나오죠. 태그 리스트 중에서 DIV를 선택하세요. DIV 여기 보시면 밑에 DIV를 선택해 보시면 DIV 여기 있죠. DIV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시고요. DIV는 섹션 이게 부분이에요. 부분이라는 문자의 부분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DIV 태그로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DIV define division의 약자네. 디비전 아시겠죠? 약자는 디비전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디비전이 뭐지? 이 파티션에 해당되는 내용이랑 비슷한 게 디비전인데요. 디비전은 분할, 나누기 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디비전. 그래서 디바이드 저희가 자바 할 때 디바이드라는 용어를 썼는데 디바이드가 자체가 이제 디비전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나누기, 나눗셈의 부호 이런 게 이제 디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해주시고요. div 태그의 약자는 보니까 디비전이라는 약자이네요. div가 이제 여기 div 태그인데 여기 디비전이라는 약자이고 얘네들은 이제 분할, 뭐 부분 이런 것이 분할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분할해서 이제 섹션이니까 어떤 덩어리 이렇게 어떤 일부분 이런 걸 이제 분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분할 어떤 일부분을 만들어서 분할해서 쓸 때는 div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고요.
여기 이런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사진을 저희가 이제 입력하는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짜시는 거죠. 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div에다가 요 폼 태그 안에 div 한 개당 요 항목이 한 개씩 들어가야 됩니다. 한 개씩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이 div의 클래스를 이런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런 클래스 이꼬르 폼의 그룹이다. 그래서 폼 그룹 폼 다시 그룹입니다. 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디자인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div 한 개에다가 저희가 이쪽에 id div를 찾는데 div는 그냥 이제 영역을 지정하는데 어떤 특정한 영역을 지정하는 게 div입니다. 특정한 영역을 지정하는 태그인데요. 박스로 지정합니다. 태그인데 박스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그이면서 이렇게 박스 영역을 지정하고 기본적으로는 맨 처음부터 그 줄에 표시할 수 있는 줄에 맨 처음부터 맨 끝에까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div에 해당되는 것을 잡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라벨을 쓰는 거죠. 라벨이라고 이제 글자를 쓰기 위해서 라벨이라고 지정을 해 주시고요. 이 라벨 안에다가 이제 항목 이름을 쓰는 거죠. id라고 써주세요. 라벨 안에다가는 속성으로 포라는 속성을 씁니다. 포 쓰시고요. id니까 그냥 id라고 써놓고요. 지금 id는 id가 id인 거랑 연관이 돼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for 이꼬르 id라고 쓰면 id 이꼬르 id라고 쓴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입력하는 거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텍스트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인풋의 타입은 텍스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name인데 name 이꼬르 id입니다. id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id에다가 이꼬르 id라고 쓰면 이쪽에 있는 요 라벨에 있는 요 id 항목이랑 이거랑은 연관이 있어요. 이런 뜻으로 지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지정이 되게 돼 있으시고요. 이게 조금 이상하면 지정 안 하셔도 돼요. 굳이 꼭 지정을 안 하셔도 가능하십니다. 얘는 꼭 집어넣어야 돼요 라는 의미에서는 이제 이 required라는 걸 이용해서 required 이꼬르 required라고 쓰시면 얘는 꼭 입력을 해야 되고요. id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이 id가 과연 쓸 수 있는 id인지 쓸 수 없는 id인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는 클래스에다가 클래스 이꼬르 성탑에 찍으시고요. 클래스 이꼬르 이제 이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난이다 이런 의미에서 CSS에서 폼 다시 컨트롤이라고 써야 한다. 아시겠죠? 이러면 입력란에 해당이 되는 게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 쓰셨으면 이제 화면단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여권동의에서 동의하고 가입하러 가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아이디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되셨죠? 네. 됐으면 이제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div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중복 체크, 아이디 중복 체크 버튼을 한 개 만들고 자, 얘네들은 이제 그 버튼, 중복 체크 버튼은 인풋 태그랑 같이 있으니까 그냥 같이 놓고 있는데요. 따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얘네들은 버튼 태그 한 개 만드시고요. 얘는 이제 타입을 그냥 버튼으로 쓰면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버튼 타입 이꼬르 버튼이라고 써주시고요. 되시겠죠? 여기다가 id 중복 체크라고 해둘게요. 아시겠죠? 중복 체크라고 해두시고 그 밑으로 그 id에 해당되는 div 결정을 할 수 있는 div를 한 개
div 적당한 id입니다. 아닙니다. 뭐 이런 거를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 창을 새롭게 열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을 새롭게 열어서 저희가 하는 것을 한번 해드릴게요. 창을 새롭게 연다. 팝으로 열어서 창을 새롭게 열어서 하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디 중복 체크를 클릭을 하면 그 아이디를 쓸 수 있게 만드시는데 아이디를 리드 온리로 만들겠습니다. 리드 온리. 얘는 리드 온리로 인풋 태그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서는 입력을 못 하고요. 창을 열어서 거기서 이제 입력한 걸 가져다가 집어넣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직 그 여러분들이 아작스라는 개념이나 이런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 창을 한 개, 그 브라우저 창을 한 개 연 다음에 그 창 안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해서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세팅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입력을 못해요. 그러니까 리드 온리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바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안내를 한 개 해줘야 되겠죠. 아래쪽에 아이디 중복 체크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세요 라고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 여기다가 이제 그 쓰는 게 프레스 홀더라는 걸 이용해서 프레스 홀더 엔터 쳐가지고 프레스 홀더에서 이용해서 아이디 중복 체크를 이용하세요. 뭐 이렇게 정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보이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새로 고침을 하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 아이디 중복 체크를 이용해서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제 아이디 중복 체크를 눌러가지고 저희가 쓰도록 나오고 여기 보시면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죠.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면서 이런 거를 이제 쓰실 때 되게 힘드시니까 클릭을 하시면 뭐 창을 열어서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입력은 할 수 없습니다. 리드 온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바로 입력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리드 온리 붙여놨고요. 여기서 리드 온리를 붙여서 이제 입력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겠죠? 만들어 놓고 지금 아이디 중복 체크나 아니면 클릭을 하거나 포커스가 올라가면 이런 것을 이제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중복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죠? 예, 그래서 썼고, 선생님 리드온인데 어떻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요? 리드온이라도 프로그램으로는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키보드로 쳐서 입력은 못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는 집어넣을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창을 한 개 여는 거를 한 개 써 보셔야 되겠죠. 회원가입을 하시면서 이런 URL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폼 태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니까 지금 태그 중에서 그 프로그램을 영어는 자바스크립트 새로운 창을 여는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창을 엽니다. 그럼 윈도우 쓰시면요. 윈도우 오픈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앞에 URL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 윈도우 해가지고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윈도우 은 좀 모르겠어요. 저희가 잘 모르겠으면 더블 삼스코스의 힘을 빌리시면 됩니다. 여기 이 돋보기 검색하는 걸 누르시고 윈도우 오픈 이렇게 해서 뭐 엔터 쳐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보시면 그 윈도우 오픈에 더블 삼스코스에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다른 거 말고 다른 사이트로 가시면 되게 힘드니까 윈도우 오픈에 해당되는 여기 있죠. 메소드 클릭을 하시면 윈도우 웨이폰을 쓰는 그 방식에 나와 있어요. 방식에 나와 있는데 여기다 URL을 쓰면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새로운 창이 열리시고요. 그 전부 다 서포트 되고 있고요. 윈도우 오픈해서 차례대로 쓰시면 되는데 1번 URL, 2번 창의 이름,
3번 설정에 대한 뭐 그 스펙6 쓰는데 여기 스펙스라고 보시면 스펙이니까 뭐 이렇게 그 채널 모드 어쩌고 디렉션 풀 스크린으로 쓰다 뭐 아니면은 로케이션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리사이저블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점 오픈을 저희가 쓸 건데요. 이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을 써가지고 사용할 거고요. 여기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그 맨 앞에 나오는 게 그 창을 열어놓으면 보여줄 URL에 해당이 됩니다. URL.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창의 이름이 납니다. 창의 이름. 창의 이름이 되고요. 창의 이름에서 새 창을 쓸 때는 언더바 새 창으로 할 때는 언더바 블랭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블랭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옵션에 해당이 됩니다. 옵션. 뒤에 붙여서 창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는 옵션을 저희가 이제 쓰시게 됩니다. 써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코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맨 끝에 보시면 뭐 그 리로드 새로운 거를 이제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히스토리 새로운 걸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돼 있으신데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이디 중복 체크를 클릭하면 여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중복 체크를 클릭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될까요? 창을 띄우고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할 수 있는 창으로 이제 써서 아이디를 쓰고 중복 체크를 계속 누르면 얘가 이제 중복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이게 폼이 같은 데다가 넣어놔서 조금 이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좀 그렇기는 하네요. 아시겠죠? 예. 자, 얘를 아이디 중복 체크를 클릭했을 때 저희가 아이디 중복 창을 열어야 되는데 얘를 쉽게 선택할 수 있으려면 아이디 같은 걸 한 개 붙여두는 거예요. 아이디 이꼬로 얘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 다른 중복되는 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 체크라고 아이디 체크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아이디를 그 태그가 있는데 이런 오브젝트를 쉽게 선택을 하려면 아이디를 붙여라. 여러 개면 클래스를 붙여라.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는 한 개밖에 안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아이디라고 붙였어요. 아이디 체크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버튼이니까 btn 붙여줄까요? btn 용도 한 개 더 붙여주시고 그 클래스를 붙여서 클래스 이꼬르 버튼이니까 btn 한 칸 띄고 btn 다시 디폴트 정도의 이제 클래스를 한 개 붙여주면 이게 부트스트랩에서 적용하는 버튼처럼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지금부터 이제 그 위로 올라갑니다. 헤드 슬래시 동작을 시키는 스크립트 태그를 만듭니다. 스크립트 태그를 만든다. 자, 스크립트 태그를 만드셨습니다. 되시겠지요? 네,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로딩된 다음에 찾아야 됩니다. HTML이 로딩된 다음에 밑에 있기 때문에 달러 가로 열고 쓰시고요. 펑션 이런 건 좀 실행시켜 주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가로 열고 엔터 이런 형식을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만들어야 되고 아까 전에 했던 거 달러 선택을 하는데 샵 아이디를 썼으니까 샵 아이디 체크 버튼 btn을 누르면 뭘 실행시킬 것이냐 이제 그 쓰시고요. 체크점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게 된다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에다가 이것 좀 실행시켜 주세요.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펑션이라고 쓰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간 열고 엔터 써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고요. 하게 되면 창을 한 개 열겠습니다. 창을 그럼 윈도우 점이 붙어 있으니까 점 앞에 있는 거는 무조건 객체 윈도우 객체구나. 브라우저 창 객체입니다. 아시겠죠? 브라우저 창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거를 열자 오픈 닫자 클로즈
지금은 열자. 아시겠죠? 열자, 오픈, 닫자, 클로즈. 쓰시고요. 가로를 갖고서 안에다가 뭐라고 쓰십니다. 그래서 윈도우 객체 안에 창을 여는 윈도우 객체로 창을 여는 메서드가 오픈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윈도우 점 오픈이라는 메소드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이렇게 쓰시고, 그 오픈이라는 거 안에는 어떻게 쓰냐면, 오픈이라는 거 안에는 첫 번째 나오는 게 URL입니다. URL. 두 번째 나오시는 게 창 이름입니다. 네임. 세 번째 나오는 게 옵션. 여기서는 스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옵션에 해당되는 게 옵션, TION. 옵션 이거죠? 옵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 있는데, 또 보편적으로 쓰는 건 이제 세 가지를 보통 씁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를 써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하시면, 윈도우 좀 오픈해서 중복 체크를 하는 URL 저희가 PPT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만들어 놔서 여기 URL은 중복 체크, 아이디 중복 체크하는 아이디 체크.jsp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이디 체크.jsp. 그래서 이쪽에다가 URL은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아이디 체크.jsp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에 아이디 체크.jsp를 열도록 하시고요. 콤마 찍으시고요. 참 이름은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아이디 체크라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창 이름을 쓰시고요. 그 옵션 부분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리나 안 열리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가 이게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하는 창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새로 고침합니다. 아이디 중복 체크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여기 버튼이 좀 이상하긴 해요. 좀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쪽 오른쪽에다 붙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오른쪽에 붙는 거는 나중에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중복 체크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id.jsp인데 지금 창이 404가 나왔어요. 그리고 찾을 수 없습니다가 나왔어요. 찾을 수 없습니다. 404 아직 안 만들었죠. 안 만들으니까 이게 나왔고요. 새로운 탭이 열렸어요. 여기 보시면 회원가입 탭, 이거랑 클릭해서 새 탭이 한 개 열린 거예요. 이렇게 새 탭이 이해되시겠죠? 새로운 탭이 열렸다. 그러니까 오픈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시 닫은 다음에 아이디 중복 체크를 클릭하세요. 그럼 새 탭이 이렇게 열린 거죠. 열리면서 아이디 체크.jsp가 없기 때문에 이것처럼 이제 찾을 수 없습니다 하고 나오세요. 근데 여기 회원가입에서 다시 아이디 중복 체크 클릭하시면 똑같은 창에 다시 열려요. 똑같은 창에. 창 이름이 로컬호스트에서 창 이름이 뭐라고 지어진 거냐면 아이디 체크라는 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 이름이 동일한 창이 있으면 똑같은 창에다가 계속 열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맨 처음에는 닫으면 아이디 체크라는 창이 없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새 창이 열리는데, 그 다음에 다시 와서 클릭을 하면 이쪽에 이제 같은 창에다가 열어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창에다 열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점 오픈을 이용해서 새 창을 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한 개 붙일게요. 옵션을 붙여서 사용하시는 것은, 저희가 옵션을 한 개 붙이려고 그러는데, 창의 크기나 이런 걸 좀 지정을 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창의 크기 이런 걸 지정해서 쓰고 싶은데, 그럴 때 쓰는 게 width 이런 거예요. 그래서 width DTH입니다. width 이꼬르 쓰시고요. 너비는 한 40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4,000 아니고 400. 콤마 쓰시고요. 그 다음에 높이, height, height도 이렇게 붙이시고요. height도 한 400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너비를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하고 탑을 이용해서 얘를 좀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이 정도 먼저 하고요. 이렇게 width하고 height를 한번 지정을 해보세요. 지정을 하시고, 다시 요게 이제 요 창을 닫으시고 새로 고침을 하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하시고 계속 새로 고침을 하시고 아이디 중복 체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400에 40으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창이 이렇게 별도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기본은 옆에 탭으로 열린 새 창이니까 탭으로 열린 게 기본인데요. 제가 너비하고 높이를 지정하는 순간 이렇게 이제 너비와 높이가 잘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 옵션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옵션 부분에 해당이 돼서 쓸 수 있으시고요. 자, 이제 창을 닫으세요. 너무 왼쪽 끝에 붙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탑과 레프트를 지정을 해서 뭐 탑 부분에서는 탑 이꼬르 쓰시고 탑은 한 100 정도 떨어뜨리고요. 콤마 떨어뜨리고요. 이제 레프트는 한 300 정도 떨어뜨릴게요. 400 정도 떨어뜨릴게요. 400 정도 떨어뜨리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게 핸드폰이라고 생각하면 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 떨어뜨리자라고 지정을 해 주시고요. 핸드폰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없어요. 모바일 기기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 하시고 이제 그 회원가입에서 새로 고침을 하는 거예요. 새로 고침하시고 계속 아이디 중복 체크를 클릭하시면 이 정도 선에서 나오는 거죠. 가까이 중앙에 가까이 이제 여기 창 너비를 계산해서 창 너비에 맞게 탑이나 레프트도 지정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래서 이 모바일 기계를 생각하면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안 써서 이제 나중에 아작스로 처리를 할 건데요. 아작스를 통해서 중복 체크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ID 체크.jsp가 없다 아시겠죠? 없기 때문에 404 올려나고 있고 이제 만들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만들어서 처리하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